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대비 공인노무사 노동법 학습 전략 그리고 연간 커리큘럼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한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한양대 법대를 졸업을 했고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7년 동안 노동법을 전임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노동법 학습 전략을 세우시기 전에 먼저 과목별 특성을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1차 과목 그리고 2차 과목은 공통 과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 질문이 이겁니다. 2차 커리로 1차 커리가 커버될 수 있을 것인가? 자, 결론은요, 세모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이게 가능할 수도 있고요. 조금 보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출제 포인트가 완전히 다릅니다.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노동법 노1, 노2 각각 2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한 19개 내외의 문제가 법령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2차 과목은요, 그냥 사례 문제를 하나 툭 던져주고 그 사례 관련된 판례 법리를 적용해서 당사자 갑과 을의 주장 중에 누가 옳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한 4페이지 분량의 답안지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출제 포인트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요, 요즘 트렌드가 2차 과목에서는 1차 논점들을 별도로 언급을 안 하고 또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2차를 판례 위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대신에 1차에서 좀 지엽적인 법 조문들 이런 것들은 그냥 1차 커리로 다 돌려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2차 커리로만 간다 그러시면 제가 볼 때는 일단 다른 좀 어려운 과목들이 있죠. 민법이나 사회보험법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60 이상을 맞을 자신이 있다 그러시면 어느 정도 2차 커리로 커버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2차 커리에서도 기본적으로 판례를 언급하기 이전에 법 조문들이 일단 공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60점 정도는 커버가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만일에 민법과 사법법 이런 과목들이 좀 어려워서 노동법을 80점 이상을 맞으실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노원 같은 경우에는 부속법령에서 10개에서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2차 커리는 완전히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차후에 여러분들이 부속법령 특강을 들으신다거나 아니면 마무리 특강, 기타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을 좀 보완을 하실 필요가 좀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 내용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공인노무사 시험 보통 얼마 정도 공부를 해야 합격을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좀 많죠. 자, 일단 남들과 비교를 하시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진 않지만 일단 통계적으로 보시면 보통 2년차, 3년차 합격률이 제일 높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요, 1차 같은 경우에 출원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합격하시는 숫자들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연동을 시키면은 당연히 2차 시험에서도 출원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문제는 1차 시험은 우리가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을 하는데 2차 시험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게 300명으로 이게 동결이 돼요. 다만 2년 전부터 300명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합격시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공란은 지금 아직 2차 시험이 치러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공단으로 두고 있고요. 자, 그래서 보통 2차 경쟁률이 12대 1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2차 시험 경쟁률이 제일 높은 시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인노무사 좀 취업도 좀 잘 되고 비전도 좀 있고 이거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입문하신 분들은 실제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시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 사법시험처럼 너무너무 어려워서 정말 머리가 좋으신 분들만 합격을 한다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통 2년 내지 3년 정도, 물론 운이 좋아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1년 만에 합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입문하신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좀 버리시고 순공으로 여러분들이 고3 시험 공부하는 마음으로 열공을 하실 필요가 좀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동법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면 법 과목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법 조문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판례를 필수적으로 이제 2차를 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도대체 법 규정과 판례가 무엇이냐? 비법이신 분들은 이걸 모르십니다. 자, 법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국가의 경제력, 국가의 강제력을 이제 수반하는 사회 규범을 의미하고요. 자, 그런데 이 사회 규범이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언급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 규정의 특성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약간 포괄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시키는 어떤 법리, 이게 판례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부 방법은요, 출제 경향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1차 노동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법 규정은 OX로 출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 되어 보십시오. 자, 객관식 오지선다를 찾는데 정답형 문제가 많을까요? 아니면 오답형 문제가 많을까요? 자, 지문, 각각의 지문을 오답으로 바꾸려면 품이 많이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5개 지문 중에서 4개 지문은 맞는 거 그냥 여러분들이 뽑아놓고 1개의 지문만 오답으로 바꿔주는, 즉 오답형 문제를 출제하는 게 쉽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공부하실 때는요, 각각의 지문에서 오답으로 변형될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것만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오진 않는데 판례 공부를 하실 때는 분량이 많진 않지만 판례의 결론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1차 노동법은 80점을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2차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요, 법 규정 자체는 기본으로 다 안다는 전제 하에서 판례 자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판례. 그래서 단순한 판례의 결론이 아니라 이 판례가 도출되게 된 그 원인, 이유, 그리고 근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하시고 이 판례 법리를 적용해서 실제 사례 문제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글로 서술하는 시험이 2차 노동법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궁극적으로 1차 합격해도 2차 떨어지면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시험 공부는 2차 커리큘럼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노동법과 관련돼서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는데, 노동법은 책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은 공부량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노동법 교재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기본서, 그리고 수험서라고 하는데, 기본서는 이제 교수님들이 서술한 책을 의미하고요. 각종 수험서는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제 강의에 맞게 책을 편지한 책을 우리가 수험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판례집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례집이 있는데, 각각의 특성들을 보면 이 기본서 또는 수험서는요, 주제별로 관련된 법 조문 그리고 판례 법리들을 흐름에 맞춰서 쓴 책이 기본서 또는 수험서입니다. 자, 반면에 판례집이라 하는 건요, 각각의 사례 문제, 사실관계를 정리를 먼저 해주고 이 사실관계에서 대법원이 어떠한 법리 흐름에 따라서 판단을 했는지를 사실적으로 나타내는 책이 이제 판례집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례집은 뭐냐 하면 이 판례의 사실관계를 우리가 수험적으로 바꿔가지고 실제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을 볼 때는 큰 목차가 논점 정리, 그리고 법리, 그리고 사안 검토, 그리고 결론 부분이 있는데요. 논점 정리와 사안 검토를 수험 적합적으로 글을 변형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책이 사례집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무조건 봐야 되는 책이 3권이나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이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모든 책들은 한 80% 정도는 기본 판례입니다. 그래서 판례만 때려잡으면 여러분들이 기본서로 정리를 하건 또는 판례집으로 정리하건 사례집으로 정리하건 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노동법은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 판례로 시작해서 판례로 끝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차 교재로는 핵심소송 노동법 그리고 객관식 핵심소송 노동법이 있는데 핵심소송 노동법은 여러분들 1차에 있어서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을 통합한 책입니다. 그래서 책 내용을 여러분들이 서점이나 아니면
그 각종 이제 인터넷 그 쇼핑몰 사이트를 보시면은 책 편제가 좀 예시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내용을 보시면은 모든 기출 문제를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기출 지문들을. 그리고 오답으로 변형되는 지문들에 대해서는 제가 첨어 형식으로 각 지문 위아래에다가 첨어 형식으로 변형된 내용들을 제가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별도로 크게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런 과정 없이 그냥 한 지문 안에서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책을 편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교재로는요, 노동법 6판인데, 실제 여러분들이 GS 연기 과정을 들으실 때는 이제 개정판이 나와서 7판이 될 거고요. 그리고 판례를 푸는 노동법, 그리고 사례로 푸는 노동법이 출간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판례집과 사례집은 가제보온 형태로 나와 있는데, 향후에 이 해당 내용은 이제 그 출판사 통해 가지고 출판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노동법 학습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이와 관련돼서 연간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실수했네. 그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누군가가 A라는 방법에 의해서 합격을 했다 해서 내가 똑같이 A라는 방법에 의해서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일단 공통된 과목은요. 공인노무사 시험은 성실에 합격합니다. 성실. 자, 이 성실함을 전제로 해서 본인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경우는 우리가 1차 따로 2차 따로 가는 게 아니라 2차 시험과 연계돼서 공부를 하셔야 시간을 효율적으로 아낄 수가 있다는 점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간 학습 계획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9월부터 8월 또는 내년도 9월까지가 되어 있는데 보통 5월 달에 1차 시험을 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14일 날 시험을 봤고요. 자, 그리고 9월에는 이제 2차 시험을 보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시험을 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2차 커리큘럼을 보시면은 9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기본이론 GS 연기 과정이 있고요. 자, 그리고 1월부터 3월 말까지 해서 GS 1기 심화 과정. 자, 그리고 4월부터 이제 6월 초 중순까지 GS 2기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GS 3기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1차 과목은 우리가 1월과 2월에 기본 이론이 개설이 되고 그리고 3, 4월에 문제풀이 과정이 개설이 되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각각 그 2차 커리큘럼 사이에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백기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수험 공부에 도움이 되고자 제가 올해부터는 정기적으로 특강을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GS 연기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기초인문 특강을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기초인문 특강은 우리가 작년에도 제가 그 특강을 했는데 이 특강 내용은 노동법과 관련된 헌법, 그리고 민법, 그리고 형법 내용을 제가 각각 1시간씩 해서 세 타임으로 제가 정리하는 특강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요, 그 전년도 특강과 비교해서 내용 자체가 많이 바뀌진 않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GS 연기 과정을 들으실 때 특히 민법 내용을 모르신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기초인문 특강을 완강을 하시고 수업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2월 이제 중순이나 이제 말경에는 우리가 GS 연기 과정에서 기본 이론을 하는데요. 이 기본 이론을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아까 합격자가 우리가 12대 1이 넘는다고 했죠. 경쟁률이 12대 1 이게 넘습니다. 우리가 300명 플러스 알파만 붙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이제 불합격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GS 연기 과정을 이제 날리시는 거죠. GS 1기 과정부터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워밍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기출된 논점 중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법리들을 제가 고난이도 법리 특강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1기 과정이 끝나고 그 2기 과정에서는 이제 2기부터는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를 직접 풉니다. 그래서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150점인데 75점의 시험 문제를 봅니다. 자, 그런데 75점 시험 문제를 보는데 내공이 안 되신 분들은 이걸 오픈북해서도 제대로 쓰시지 못하세요.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GS2기 과정에서 실제 사례 문제를 어떻게 풀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워밍업을 위해서 핵심 사례 특강을 3월 말이나 아니면 4월 초 이 중간에 제가 개설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GS2기와 GS3기가 끝나는 이 공백기 과정을 보시면은 우리가 최신 판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에 나온 판례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유력한 그 판례들을 모아서 제가 별도 최신 판례 특강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강들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그리고 수험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제 이제 강의 특징인데요. 저는 이제 법을 정통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전체 노동법 큰 흐름을 거시적으로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리걸 마인드를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이 차이점은요, 사례 문제를 풀 때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사례 문제를 쓸 때 여러분들이 기존의 예시 답안이라던가 사례 문제의 어떤 모범 답안을 그대로 암기해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법은 논리입니다. 논리고 퍼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판례 암기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논리력이 있다라면 답안지 쓰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세요. 근데 그 체계를 못 갖추시고 그냥 단순하게 판례들을 그냥 크게 이해도 못 하시면서 단순 암기를 하시면 사례 문제 풀 때 조금만 응용해도 논점 이탈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어떤 판례 법리를 구조화시켜서 전체적인 큰 리걸 마인드를 형성토록 제가 도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스파르타식 암기 변경인데요. 저도 해봤습니다. 판례 암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어학학원을 가시면 이제 강사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같이 따라 하잖아요. 그걸 제가 에코 학습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GS 연기 과정, 1기 과정은 에코 학습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판례 두 문자 그리고 판례 법리들을 최소한 이해독할 수 있도록 제가 같이 암기를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열린 커뮤니케이션인데 저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수시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연락처는 010-4123-5637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커리별 특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GS 연기 과정에서는 일단 교재는 노동법 요해책 한 권을 가지고 가는데 이 요해책 한 권에 모든 기본 법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판례를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암기를 하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판례 기본 법리를 설명할 때 사실관계를 제가 구조화 시켜가지고 말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강의 목표는 일단 전체 법리를 다 이해를 하시고 일정 범위에서 중요한 판례 암기를 병행을 합니다. 자, 제 특징은요, 모든 법리를 제가 구조화시켜서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일 거고요. 그리고 에코학습법을 통해서 판례의 일정량을 암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GS 연기 과정은 보통 공인노무사 시험 입문자들이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내용을 제가 보충적으로 보완해서 수업에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작년까지는요, GS 1기 과정에서도 1차 과목을 병행을 해드렸어요. 1차 내용을. 왜? 1차 시험 전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시험에 올인하시는 분들이 수업 시간에 조금 부적합성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GS 1기 과정에서는 1차 커리가 없습니다. GS 연기 과정에서만 1차 커리를 보충적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학습을 좀 돕기 위해서 판례 암기 자료를 제가 매 회차별 별도로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이 판례 암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판례 테스트를 매 시험 보기 20분 전부터 테스트를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난주차 또는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위가 좀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주에 복습 포인트로 해가지고 한 주에 나갔던 핵심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에 입각을 해서 공부를 하실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한 내용을 제가 별도 자료로 나눠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판례 구조와 여러분들 판례 구조가 도대체 뭐냐?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제 화면상으로 사라질 수도 있어요. 자, 해당 내용은 우리가 29회 때 기출된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판례 법리예요. 자, 그래서 해당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했던 내용이니까 이거를 거의 스캔해가지고 답안지에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저 사라집니다. 눈으로 들어오시나요? 안 들어오죠. 이걸 그냥 암기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는 이제 판례를 어떻게 구조화를 시켜드리냐?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은 도식화가 되어 있고요. 또 판례 키워드들을 제가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아까 그 큰 정말 긴 문단 자체를 전체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구조화된 내용을 먼저 암기하시고 거기에 살을 붙여서 판례의 단락을 여러분들이 완성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코학습법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해당 내용도 판례의 내용입니다. 자, 판례의 내용인데 수업 시간에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암기를 시켜드리냐 하면 일단 해고를 했다. 그러면 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다툴 때 이 주장이 타당한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은 법조문에서 시작하는데 법조문은 근기법 23조 제1항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가 뭔데? 이게 있죠. 정당한 이유가 뭔데? 자, 내용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판례가 이 정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 이유는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풀이를 하면 해고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자,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시 판례가 제시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징구 내용, 기타 등등등을 제시하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고 정당성 여부, 즉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의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어렵죠.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해드리느냐? 두 문자를 말씀드린다는 거죠. 자, 사, 고, 개, 그리고 근체. 자, 그리고 밑에의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목, 성, 그리고 여, 지, 그리고 동경 밑에 동경 위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두 문자는요, 스토리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냥 어절의 앞글자만 따가지고 외교 같은 두 문자를 제가 남발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가급적이면 스토리를 좀 억지로라도 좀 만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사고 개근책이죠. 자, 여러분들 공인노무사 시험에 입문을 했죠. 그럼 어떻게? 책을 삽니다. 책을 사시겠죠. 그럼 어떻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책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사고 개근책. 자, 그리고 이제 목성여지 동경 밑에는 이제 어떤 뜻이냐면은 향후에 이제 우주 시대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목성에 레이저 기지를 개설합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자꾸 우리나라에 이제 좀 그 패시브가 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떻게 일본이 좀 짜증이 나니까 목성에서 동경에 레이저포를 한 방 빵 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동경이 레이저포를 피할 여지가 없죠. 레이저포 맞으면 침몰될 위기에 빠집니다. 자, 그 내용을 목성, 여지, 동경이 위태롭다. 목성에서 레이저포를 쏜다. 그러면 동경은 피할 여지가 없죠. 동경이 위태롭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목성, 여지, 동경, 위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GS 연기 그리고 GS 일기 과정에서 최대한 여러분들과 같이 판례 암기를 같이 병행을 해드려서 여러분들의 학습량을 최대한 좀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드릴 부분은요. GS 연기와 GS 일기 과정에서는 평일반과 주말반이 병행됩니다. 제 강의의 특징은요. 일단 평일반과 주말반이 다른 교재로 나가진 않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마무리할 때는 한 가지 책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으로 해서 뭐 교수님 기본서라던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이 되는 수험서로 나가되 평일반은 매일매일 공부를 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주말반보다 많겠죠. 그래서 테스트량이 조금 많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업 수험생이 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뭐 에코 학습법이라던가 아니면 약간 보충 설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될 수가 있고요.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직장인 분들이 좀 덜어 있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면 그분이 좀 도움이 되니까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반복해서 수업을 나가기보다는 좀 여러분들이 임팩트 있게 수업의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별도로 이제 에코 학습법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 학습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수업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평일반에 비해서 조금 약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제공되는 자료 중에 판례 암기 자료를 제공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해당 내용은 우리가 작년 30회 기출문제에서 적용되고 있는 판례 문제입니다. 판례 지문. 자, 내용 보시면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통으로 다 암기를 해야 되는 중요한 판례였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판례 암기가 좀 하기 어려우니까 키워드를 제가 가로를 쳐가지고 만든 자료를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드리죠. 그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때 전체를 통으로 암기하기 어려우면 일단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GS 일기 과정은 우리가 연기 과정과 다른 부분이 뭐가 있느냐? 여기 교재를 보시면 판례를 푸는 노동법이 추가됩니다. 여기 판노책이 추가돼요. GS 연기 과정과 거의 유사합니다. 타 커리들을 보시면은 GS 연기 과정과 GS 일기 과정에서 수험생들의 수업 접근성을 좀 고려해서 어려운 부분들은 좀 건너뛰고 GS 1기 과정이나 GS 2기 과정에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저 수업은 특징은 일단 목표를 1년 생동을 목표로 합니다. 일단 1년 생동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GS 연기 과정에서 모든 내용들을 다 언급을 해드립니다. 자, 언급을 해드리고, 그리고 GS 1기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정리가 안 된 어떤 법리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구조화시켜서 여러분들의 장기 기억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GS 연기 과정에서는 판례집을 나가지 않고 유해책에 있는 판례 법리, 그리고 그 판례가 나오게 된 사실관계를 구두로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 GS 1기 과정에서는 우리가 1차 과정 다 뺀다고 했죠. 그 시간에 이제 뭘 한다? 판례집을 별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GS 연기 과정과 GS 1기 과정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GS 2기 과정을 보시면은 추가되는 내용이 있죠. GS 2기 과정에서는 모의고사 문제를 75점을 보는 거고, 그리고 평일반의 경우에는 이제 홀짝홀짝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추가되는 부분은 사례집이 추가됩니다. 사례집. 그래서 GS 2기 과정에서는 기본 노동법 유해책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나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판례집을 주로 하되 이 판례집에서 사례로 우리가 언급되는 판례들이 있죠. 이 부분들은 사례로 푸는 노동법을 병행해서 우리가 진도를 좀 나갈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GS 3기 과정은 GS 2기 과정과 보는 책이 다 동일합니다. 유해책, 판례집, 그리고 사례집인데, 여기서 주 포인트는 사례집이죠. 우리가 GS 3기 과정은 노동법 같은 경우에 100점, 100% 시험을 보죠. 그래서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150점 배점의 시험을 봅니다. 150점 배점의 시험. 자,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우리가 강평하고 나면 강의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례집 위주로 철저하게 시험 문제, 사례집 위주로 진도를 나가고, 나머지 보충 시간에 전체적으로 이 노동법 요해책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빠른 속도로 복습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마지막인데요. 그동안 제가 이제 강조한 그 논점들이 어떻게 출제됐는가를 확인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작년 기준으로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매년 시험 보기 직전 GS 3기 과정이 끝날 때 노원 노트 각각 25개 내의 논점을 찍어 드립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그 75점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제 보통 논점이 크게 세 가지인데, 보시면은 세 가지 문제가 다 출제가 되는 거죠. 노원에서 세 가지 다 적중을 했고요.
자, 노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 가지 논점이 다 적중을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한 7년간 강의를 해왔는데, 물론 수업 시간에 빠진 게 시험지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제가 마무리할 때 나눠드리는 이 정리 논점 있죠? 이 정리 논점 각각 노원 노트 25개 정도가 제공이 되는데, 지금까지 한 문제 빼고 다 적중이 됐습니다. 올해 시험에서도 이제 제가 적중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강조드릴 부분은 전체 내용, 노동법에서 출제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브루타까지 대비해서 다 찍어드린다. 뭐 가능하죠. 근데 전체 내용을 시험 보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정리하기 좀 어렵고요. 제가 이제 그 게시판에 있는 글 중에서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합격생 분이 글을 써드렸는데 어떻게 썼냐? 우리가 A급은 A급 정도로, B급은 B급 정도로, C급은 C급 정도로 공부해서 쓰면 합격을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모든 논점들을 다 완벽하게 알면 좋겠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거는 스킬에서 써야 되는 논점들,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걸려드리고요. 그리고 브루타 문제는 나한테만 브루타가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브루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듯이 브루타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다 섭렵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노동법뿐만 아니라 전 과목을 브루타 대비해서 공부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적중률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노동법 학습 전략 그리고 연간 커리큘럼 안내는 마무리를 해드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2023년도 공인노무사 최종 합격 같이 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